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오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헨이라는 분은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300여 편의 단편작을 써서 많은 독자를 갖고 세계에 관심을 갖는 문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대표적인 단편이 마지막 일세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단편 중에 하나가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짤막한 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에 잠시 소개를 합니다.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단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총을 든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웁니다. 손들어! 하고서 위협을 하면서 이제 강도짓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주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왼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오른손도 들어!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사실은 제가 오른쪽 팔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오른팔을 들 수가 없으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강도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갑자기 크게 살기가 등등했던 눈빛이 까무라지면서 당신이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사실은 나도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낮에는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다가 밤이 되면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러 다니고 있어. 근데 당신이 신경통을 앓고 있다니 내 마음을 이해하겠군. 그러면서 같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도와 주인은 갑자기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밤이 지새도록 서로가 아파하고 고뇌하고 번뇌하는 이야기를 나눠요.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누면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도짓하라는 강도가 강도는 못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참 어이없는 단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인간관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 인간관계의 비밀이란 무엇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연약하기 이를 게 없는 인간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이해해줄 때 그 마음에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행복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인간관계의 비밀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소유하는 것이 만족하게 주어질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단어 행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행복은 뚝 떨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돈을 갖다 준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눈가 사탕이 필요한 자에게 어떤 말로 위로한들 뭐가 그에게 행복을 주겠어요? 눈가 사탕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탕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외로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디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고 행복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행복을 만드는 자의 첫 번째 모습,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내가 담당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감싸줄 줄 알 때 행복을 만들어 주는 자가 된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연약한 자에게 연약함을 감싸주라고 얘기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고통에 빠져있는 자에게 위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행복을 만드는 자가 됨과 동시에 행복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릅니다. 권력 있는 자가 없는 자의 주머니에서 자꾸만 돈을 빼앗아야 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 이것이 동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사람의 사이에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연약한 자들 편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스스로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수억 개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기 원해요.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줄 아는 자가 행복을 만드는 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은 인물이 누구였던가? 최초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던 분들이 누구였던가를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 거기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칭을 얻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물질도 부족했고 사람도 적었어요. 물론 건물은 없는 그러한 조그만 모임 속에 성전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구제원금과 성경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 유대 남쪽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구제원금을 보냅니다. 또한 성경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로 모아진 작은 정성의 헌금들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서로가 모여서 기도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서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주민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66권 중에 최초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당신 같다면 나도 교회를 다니겠어,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모습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장 큰 제철 회사가 있어요. 포항제철이죠. 그 포항제철에 알리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리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알리코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금속 성분의 하나의 그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항제철이 수입을 해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큰 철골들을 만들어내면 아주 튼튼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강철이 만들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리코라고 하는 성분의 금속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에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련해가지고 강철을 만들어가지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